자, 이어서 갑니다. 다음 단어는 이론의 3페이지에 보시면 양도미 취득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하나 안 했나? 6번 있었나요? 예, 6번 한번 맞아보죠. 6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행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전을 출자했다가 요까지.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주식 샀다는 얘기고, 그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산 거지. 그러니까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전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토지 취득한 거야. 그래서 그 토지를 뭐 했어요? 팔았어. 그래서 투자액이 1억인데 1억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았다. 이익이 발생했죠. 당연히 양도행위로 보고 과세가 된다. 이해가세요? 예, 맞고, 여기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이거는 법원의 판결이나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보였다, 해제하고, 그리고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당초 소유자한테 되돌아왔죠. 이런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거의 무심코 갈 수 있는데 틀렸어요. 또 다른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본다. 그래야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양도로 봐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로 본다. 만약에 이거 증여로 보면은요, 세금 부과되죠? 예. 다음, 당해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여기까지.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하죠. 그런데 자금 출처 등이 명백하게 뭐가 돼요? 입증. 그래서 자기 재산,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뭐 했어요? 처분, 팔아서 그 돈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주고 돈을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자금 출처가 입증됐잖아요.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매매, 거래, 양도 행위로 본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자,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했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 없어, 읽어보지 마. 이 뒤에 가서 장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하면 지분 변동이 없다, 단순히 분할했다.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 아니에요. 예, 다음, 매매원인 무효 그랬죠. 이것도 매매원인 무효 또는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 환원은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는 필수니까 지금 푸른 문제, 여러분 일반 문제하고 차이점이 지금 1번, 4번, 5번, 6번 풀어봤는데 중복되는 질문 하나도 없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음 단원 들어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34회 시험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한 두 문제만 가지고 정리할 건데, 자, 먼저 일반 매매 그러면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해서 언제 파는 걸로 보느냐. 보유기간 계산하려고 시작하는 시점은 취득시기, 양도 끝나는 시점을 양도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 하면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받은 사람은 그날 파는 거고, 잔금을 준 사람은 그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여기에서 취득세 들이대면 안 돼. 취득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법, 법이 달라. 그래서 이건 취득세대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언제 취득했지, 날짜, 거기서부터 시작. 언제 팔았지, 거기까지 끝.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날짜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취득세랑 관련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아니면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다음, 일반 거래는 아니지만 장기할부 조건이 뭐예요? 장기할부가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가를 받는 게 할부죠, 할부. 그때는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부동산을 먼저 건네줄 수도 있고 먼저 사용하라 그럴 수도 있고 등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파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이거잖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아파트 사겠대. 근데 뭘로? 할부로.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알았어요, 할부 해요. 근데 한 2달 정도 할부 주고 나서 여러분이 사정이 급해서 그런데 잔금은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나한테 부탁하면 나는 들어준다니까요. 대금결제 안 끝났어도 사용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공법 이석규 교수가 한번 해봐. 말이 되겠어요?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 원칙. 그죠? 예. 그럼 이석규 교수한테 부동산 할부로 취득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 대금결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하라고 주겠지. 그 전에 줄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마다 틀리다. 그래서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요게 중요한 게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요 셋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로 하라, 빠른 날. 자, 법률에 따라 뭐 수용되는 거는 또 보상금 받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보세요. 보상금 받아가라고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했어. 근데 이쪽 분들은 보상금 받아갔네? 그럼 여기는 대금 청산한 날 끝났잖아요. 근데 이쪽 분들은 보상금 받아가라 그랬더니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하네. 수용을 거부하는 걸 수용 재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겠죠. 또 이쪽 분들은 대금 결제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이것도 빠른 날이야.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 대금 청산한 날 또는 뭐예요? 수용 개시일이죠. 강제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할부하고 수용은 빠른 날이다. 이렇게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니에요. 왜? 출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음,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환지처분은 환지 전 토지해보 취득일. 다만 증환지 가만지는 새롭게 취득 양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환지 가만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날은 권리 행사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합니다. 다음, 자기가 건물 지었어요. 그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무허가로 건물 지은 건 사용 승인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가요?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을 하면 실무에서는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로 건물 지었,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나 옛날에 10년 전에 무허가로 건물 졌다가 오늘 팔았어요. 그럼 오늘 잔금 받았으니까 오늘 팔았죠? 근데 10년 전에 언제 취득했는데 그거 세무서에서 모를 것 같아요? 알아. 10년 전에 취득했다는 날짜에 한전의 도시가스에 확인해 봤더니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초까지도 초 단위로 딱 찍혀있어. 컴퓨터에. 일도 거짓말할 수 없다. 그날이 뭐야? 사실상 사용일. 그죠? 예.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두 가지를 물어봐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 받고? 허가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허가를 안 받고 여기서 만약에 2월 1일 날 대금을 뭐 했어요? 청산, 돈 주고받았다. 허가 안 받았잖아요. 이거 무효잖아, 무효.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돈 주고받았어도 무효. 이런 무효를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무효지만 뒤에 가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만약에 5월 1일 날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허가 받는 순간 무효였던 거래가 확정 유효로 바뀌어 인정돼.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딱 물어보는 지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양도 시기,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또 하나는 뭐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뒤에서 뭐 받았으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이 거래는 인정되죠.
그러면 양도일 하면 양도 시기는 2월 며칠? 1일 날 양도한 거예요. 거래가 인정되니까. 그런데 예정신고는 허가를 늦게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죠.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니까 7월 며칠 31일까지 예정신고하라,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렇게 두 개 물어보는데,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그죠? 다음 점유시효취득. 민법상 점유시효취득은 내 땅인데 나는 내 땅인 줄 알고 점유의사를 표시했고, 그죠? 평행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점유해서 등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시효취득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를 해야 취득이야. 취득세에서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날짜 계산하는 거잖아요.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 20년 전에 점유를 보한 날, 시작한 날부터 이미 보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그 얘기는 제가요 토지를 오늘 팔았는데 옛날에 취득할 때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팔았어요. 이 얘기는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20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는 갑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가죠. 양도 및 취득 시기 설명으로 틀린 것.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 취득 시기는 대금을 보한 날이에요. 청산한 날,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로 한다. 맞죠? 잔금 주고받은 날. 다만 이 경우 대금에는 해당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뭐하라? 제외. 양도소득세는 세금이지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하면 매매 대금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죠? 원래 파는 사람이 내는 거야, 양도소득세. 그죠? 근데 왜 양수인이 부담해? 모르지, 둘이 약속이니까. 이럴 수 있죠. 말도 안 되지만 부동산을 내가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 나한테 부탁해. 얼마? 업계약서 작성해 달래. 얼마로? 11억으로. 왜? 여러분 그거 사서 나중에 뭐 할 때? 팔 때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그럼 나는 손해보죠. 10억으로 팔았는데 11억으로 하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 그때 그 세금을 여러분이 부담할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세금까지 준 날이 아니라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 맞죠? 예. 다음 2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맞죠? 내가 건물 지은 거 사용승인서 교부받은 날 취득이에요. 근데 건축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뭐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용승인서 교부가 나올 수가 없지, 무허가니까. 그죠? 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 빠른 날로 한다. 틀렸어요. 어디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없어. 그냥 오로지 뭐? 사실상 사용일. 그죠? 사실상 사용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는 그런 거 없어. 불법 건축물이. 그죠? 다음.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맞죠? 법률에 따라 뭐가 됩니까? 수용 딱 나오면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한다. 맞아요? 그런데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여러분 소유권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은 2, 3년 걸려. 그런데 그건 판결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너 세금 내,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나와야 돼. 그때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 소송, 민사소송은 소송 판결 확정이 되면 그때 파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맞고요. 다음, 민법 규정의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점유시효 취득이죠.
이런 취득은 등기한 날 취득했어도 날짜 계산은 점유를 보한 날,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겠다. 맞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에서 틀렸어요. 예. 다음. 요번에는 8번으로 갑니다. 8번. 양도차의 계산 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 부동산 소유권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에 무효 판결이 딱 나왔어. 그래서 되돌아오는 건 거래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보한 날, 취득한 날. 여기 보실래요? 자, 갑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을한테 보였어요. 요때 매매를 했어요. 예? 매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내서 판결 나와서 너네는 매매가 없었던 걸로 하라. 그래서 요때 누구한테 다시 되돌아왔어? 갑한테 소유권이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 이 부동산을 여기서 양도하면 처음부터 이 거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당초 자산 취득이. 이해가세요? 처음부터 그냥 가지고 있었다. 거래가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니 이런 경우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이 얘기는 대금 결제 끝날 때까지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다. 대금 청산했는데도, 그죠? 그건 취득이 아니에요. 돈 다 줬어도 취득이 아니에요. 공사 중인 건물이 뭐였을 때? 실제로 준공이 됐을 때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완성 확정된 날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한다.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받았어요?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 주고 2차 중도금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잔금을 뭐합니까? 대금을 청산 지급하는데 이때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가 뭐였다? 준공이 됐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여기서 뭐했다? 지금 팔았다 얘기죠. 이 아파트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여기서부터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날짜를 계산할 거냐 이거죠. 원래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취득으로 보지만 공사 중인 것이 완성이 안 된 경우는 잔금 줬어도 취득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한 날, 준공된 날부터 날짜 계산하라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확정된 날. 그래서 대금 결제가 뭐했어도 끝났어도 목적물이 뭐했을 때 완성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하라. 이거 취득세 내라 그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예, 맞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상속 개시된 날,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도시개발법 법률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딱 나오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받은 날 취득 시기로 한다. 맞아요? 예? 다음 날? 맞아요? 아닌데 그것도. 자, 여기 보세요. 전답 농지를 여기서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를 할 거 아니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 전담 너네 1억 주고 샀지만 지금 보상금 준다면 얼마? 5억을 줄 테니까 돈 받고 떠날래? 수용 방식. 아니면 떠나지 않고 그냥 조합원으로 참여할래? 환지 방식. 그래서 얘들은 돈 안 받고 뭐 줘요? 전답을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사업이 무한 후에, 끝난 후에 환지라고 하죠. 새로운 땅을 받아.
뭐 줬어요? 전당. 그리고 뭘로 받았다? 지목이 바뀐 대지로 받았다 이거지. 대지. 그래서 대지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토지를 팔았어요. 뭐를? 대지를 여기서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기해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왜 앞에서 공부한 거 까먹었어.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 받은 건 문의만 바뀐 거야. 거래가 아니야. 환지 받은 거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가 뭐야? 전답이죠. 전답에 뭐? 취득일. 그러니까 요렇게 1번 계산한다 이거예요. 환지 나오면은요 보유기간 여기 봐요. 환지 나오면 보유기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자동차 몰고 나가면 윈도우 브러시 돌아가잖아 이렇게. 이것도 예? 날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새롭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 처분 받은 날이 아니라 뭐 틀렸어요? 뭐 환지 전 토지의 취득 원래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다만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얘가 대지 받을 때 100평을 받기로 했어요. 몇 평? 100평을 받기로 해서 이게 받기로 되어 있는 면적을 뭐라고 불러요? 권리 면적. 100평 받기로 했죠. 지목이 바뀐 토지를 가격 결정을 해서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는 이유가 뭐야? 왜 많이 받고 적게 받아요? 사업시행자가 토지 필지를 나눌 때 토지를 자를 때 110평 단위로 잘랐어. 그렇다면 몇 평 받기로 했죠? 권리 면적이? 그럼 여기서 110평 단위로 잘랐으니까 10평을 떼어내고 받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평? 10평을 다 받았다. 환지 더 많이 받았죠? 몇 평? 10평. 공짜예요? 아니야. 얘가 취득한 거야. 10평은.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증환지. 요거 취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90평 단위로 잘랐어요. 몇 평 받아야 되는데 100평. 그런데 온전한 거 90평짜리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몇 평? 10평 떼서 요거 받으면 알바끼지.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몇 평 협의해서 90평만 받았다.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몇 평? 10평. 이건 얘가 얘한테 팔은 거야. 그죠?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 감환지는 양도죠. 그 10평 짜투리만 따로 떼어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고 종전대로 받은 것은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죠? 다음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맞죠? 틀린 건 몇 번? 4번.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약서 내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미 취득 시기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미 취득 시기로 옳은 것 그랬는데 계약일, 중도금,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여러분 원칙이 뭐예요? 여기 매매 그러면 일반 매매는 원칙이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언제예요? 어떤 분은 대금 청산한 날이 없는데요 그러대. 대금 청산한 날은 뭐냐? 잔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잖아요. 그죠? 이 날이 양도미 취득식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뭐 등기가 더 뭐하면 빠르면 뭐하는 걸로 본다? 등기접수일로 간다. 그럼 이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요것을 이론으로 얘기하면 양도 일반 매매는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양도한 걸로 본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같은 말이죠. 등기가 먼저 됐으면 등기한 날로 가고 대금 청산을 먼저 했으면 대금 청산한 날로 가니까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래도 틀리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단원 갑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역시 35회 시험에서는 필수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약 지금 자료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갑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10명 중에 7, 8명이 잘못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데 보세요.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무슨 경비, 필요, 경비를 차감해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차익? 양도 차익 나오죠.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겠죠. 그런데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요 행위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양도 차익 계산 첫 번째 원칙이 있으면 두 번째 예외 이거죠. 그럼 원칙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원칙이 뭐냐? 실거래 가격이다. 뭐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죠.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는 뭐야? 추계결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게 아니지. 예외는 기준시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때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데도 둘로 또 나누네. 두 가지가 있어요. 실거래 가격으로 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증빙자료가 있느냐 아니면 증빙자료가 없느냐에 따라 틀리죠. 증빙자료가 있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가 있으면,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거래를 해야죠. 어떻게 돼? 이때 공식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그죠? 거기에다가 옛날에 할 때 당시,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그 부동산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무슨 비용? 양도 비용.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 경비.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 보세요. 양도 가격이 있어. 근데 이게 불분명할 수도 있고, 이것이 불분명한데 요거는 확실하게 증빙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빙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증빙자료가 있긴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운계약서 작성했거나 업계약서 사기로 기재돼서 들어온 거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법으로 정인해서 뭐라고? 야, 납세의무자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네가 계산해. 세무서장 네가 계산해. 이렇게 법에 돼 있죠. 그게 뭐야? 추계결정이라고. 뭐라고요? 추계결정. 가을에 결정했다고? 추계결정이 뭐예요? 조사에는 가격을 집계해서 그걸로 계산할 수 있다. 결정이 뭐죠? 계산.
경정은 뭐죠? 조사한 금액으로 뭐하라? 뜯어 고쳐라. 수정.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증빙자료가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증빙자료가 오래돼서 없다.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계산해요. 그걸 추계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격은 첫 번째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실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럼 모르니까 뭘로 한다? 인정할 수 없으면 양도할 때 당시 매매, 사례, 가액,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있죠? 그걸로 하라. 없으면 감정, 평가한 가액, 이걸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모르니까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할 때, 취득할 때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격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 증빙자료가 없어. 계약서 같은 게. 그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옛날에, 그럼 네가 옛날에 10년이면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당시 뭐 매매, 사례, 가액, 그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없으면 무슨 가액?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그래도 없으면 뭐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을 하라 이겁니다. 환산, 취득가액.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양도 가액을 몰라서 추계 결정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환산, 취득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해라?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한다. 그리고 양도 가액 요거를 묶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순서를 물어볼 때는 합쳐서 물어보면 매, 감, 환. 그래도 안 되면 뭐? 기준시가로 하나. 이 순서 뒤바뀌면 안 돼요. 매, 감, 환, 기. 그런데 보세요. 양도 가액을 요까지 했어요.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하고 해서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양도 가액을 뭘로 하나? 기준시가. 그럼 취득 가격도 기준시가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면 취득 당시 가격이 있어도 뭐?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끼리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 다시 갑니다. 원칙. 증빙서류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가격을 뭘로 하라?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다. 증빙자료 있으니까.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뭐? 세무서장이 조사하는 걸로 계산하라. 추계결정. 추계결정. 결정의 뜻이 뭐라고요? 조사한 걸로 결정, 계산하라. 조사한 걸로 뭐하라? 뜯어 고쳐라. 수정. 그죠? 그러면 취득가격은 뭘로 몰랐을 때는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뭐? 감정가액. 뭐는 안 들어가?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로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할 때 가격도 뭘로? 기준시가로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보고 갑니다. 아, 재밌네 이거. 날라가네. 자, 그럼 봐요.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0번 문제죠. 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대. 확인할 수 있으면 뭘로 가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라. 정상이죠. 예. 여기 있는 지문은 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다 엮어놓은 거야. 다음 2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실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는데 취득 당시 가격이야, 양도 당시 가격이야? 이거에 따라 틀려. 여기 취득 당시 가격을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죠. 그런데 여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매매 사례가액 대신에 여기 취득 당시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 그래도 없으면 뭘로 가야 돼? 기준시가. 그래서 여기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거지.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취득가액 이렇게 가야죠. 예, 틀렸고. 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환산취득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 보세요. 여기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그렇게 물어보지요. 예. 다음. 그래서 3번 맞고. 자, 4번. 양도가액을 뭘로 했어요?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격도 볼 거 없어. 그냥 뭘로 가? 기준시가로 한다. 맞죠? 다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나면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간에 거래한 건 짜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친인척끼리 감정한 거, 거래하면서 감정한 거 있죠. 그런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과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죠? 친인척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없다. 맞죠?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매사례가액이에요.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내용으로서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뭐였어요? 양도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하되 여기까지. 상가 부동산 사고 팔 때는 건물 가격이 얼마고 토지 가격이 얼마고 그래서 합계가 얼마 이렇게 표시해야지. 구분하지 않고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렇게 기재하면 취득가격 양도가액이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뭘 기준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뭐한다? 안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맞죠? 예,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기재됐으면 따로따로 구분할 때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다. 다음 2번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자, 여기 보실래요? 제가 부동산을요 여러분한테 10억에 팔았어요. 얼마에? 10억에 팔았어요. 여러분은 얼마 주고 샀어? 10억 주고 사서 취득세 내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지금은 등기권리증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가 돼. 이해가세요? 그럼 내 부동산 여러분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등기소에서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두 군데로 가요. 시장 군수하고 국세청으로. 그래서 부동산 거래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내 부동산 여러분 앞으로 뭐한 거? 등기한 거. 그럼 나는 팔았으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안에 예정신고 해야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기다려봐. 2개월 동안. 근데 내가 뭐를 안 해?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한다? 계산해야죠. 어떻게? 여러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금액 얼마? 10억 주고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취득가격은 곧 나의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내가 뭐를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알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여기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뭐를 안 했어? 예정신고 안 했어요. 그래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격, 여러분의 무슨 가격? 취득가격은 곧 나의 뭐다? 양도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죠?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그 실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양도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항상 등기소에서는 등기된 자료, 부동산은 등기한 것이 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항상 가.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맞고, 다음,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맞죠? 다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안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어요? 아니면 증여받았어?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 10억에. 얼마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가격 10억 나오죠? 그럼 취득 가격 없잖아. 상속 증여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계약서도 없죠? 그럼 뭘로 할 거냐, 국세청은? 상속받았을 때 너 상속세 계산한 거,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한 금액 있죠? 그걸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 그 얘기하는 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 얘기는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가격을 뭘로 한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그 부동산을 타인한테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여기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내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시가로 한다. 틀렸지.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 당시 가격. 이를테면 남편한테 부동산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 가격, 그거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 관세죠.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부모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